때로는 시원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우리의 입맛을 챙겨주던 향토 음식 묵밥을 아시나요? 젊은 세대에게는 익숙치 않은 낯선 음식인데요. 묵밥의 대중화를 위해 애쓰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나깨나 묵밥 사랑, 묵밥만 보이는 묵밥 러버의 하루를 따라가 봅니다. 충북 충주시 어느 식당을 찾았는데요. 아침은 하루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 제일 바쁜 시간이죠. 9시 전부터 나와서 하시네요. 네. 아침 장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침 장사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10시에 오픈을 하는데 그 전에 와서 이제 뭐 반찬이라든가 육수 이런 걸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와서 이제 준비 작업이 1시간 반 정도 걸리고 있어요. 10시 오픈이면 몇 시에 나오세요? 보통 8시쯤 나오고 있어요. 여느 식당이 그렇듯 음식 맛은 정성이 반이라고 손님들이 먹는 반찬 하나하나 직접 준비하는데요. 이정동 사장의 인생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장사를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셨나요? 장사는 2014년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성내동 그 가구점 골목이라고 충주에서 그 가구점이 많이 모여 있는 그 골목이 있는데 한 6년 정도 이제 영업을 하고 주차난이 좀 심각해서 이쪽으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됐어요. 이게 뭐예요? 이제 육수에 들어갈 재료죠. 재료. 네. 묵밥 맛을 좌우하는 육수부터 우리는데요. 헛개나무, 뽕나무, 가시오가피, 엄나무를 넣고 푹 끓여줍니다. 묵밥의 진심인 게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궁금한 게 왜 하필 묵밥이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께서 묵밥이라는 음식을 참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메뉴 결정할 때 큰 어려움은 없었고 묵밥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알아보니까 충주가 묵밥이 또 본 고장이더라고요. 그래서 묵밥을 결정하게 됐고 지금은 뭐 아주 만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물류유통을 전공한 이정동 씨는 유통회사에 다니며 관리 업무 등을 하면서 자영업자들을 많이 만나게 됐고 이를 기반으로 요식업에 도전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뭐 어떻게 다른 가게도 많이 돌아보셨어요? 전국에서 묵밥집으로 내놓을 만한 묵밥집은 다 돌아다닌 것 같아요. 뭐 파주, 수원, 뭐 제천, 문경 안 가본 데 없이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요? 네. 그냥 대충 예상하자면 몇 가게 정도? 한 15개 정도 이상 간 것 같습니다. 15가게. 네. 평범한 묵 요리부터 묵을 이용한 제과 제빵까지 묵을 활용해 만들어 본 메뉴만 15가지가 됩니다. 그 결과 남들과는 다른 독보적인 메뉴를 개발하기에 이르는데요. 제가 살 엄청 많이 쪘습니다. 지금 많이 쪘습니다. 살 많이 쪘는데 그때 당시는 어찌됐든 뭐 칼국수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묵밥이 있었는데 하면은 안 먹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먹어보고 또 버리고 먹어보고 버리고 해서 뭐 몇천 그릇 먹지 않았겠습니까? 살은 한 20kg 찐 것 같습니다. 20kg요? 드시면서? 20kg까지 살찔 정도로 먹으면서 개발한 묵밥 메뉴. 보통 묵밥이 아니라고 하죠. 손님들이 먼저 찾는다고 하는데요. 사장님 짬뽕국밥 하나 주세요. 짬뽕국밥 하나만 주세요. 짬뽕 묵밥은 마른 짬뽕이지만 거기에 이제 짬뽕이란 표현은 여러 가지가 이제 재료가 들어가고 맛은 육개장에 가까운 맛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짬뽕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육개장의 느낌이 나고 또 짬뽕의 맛이 나기 때문에 크게 부담 가는 맛은 아니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칼칼하면서도 깊은 국물 맛과 부드럽게 넘어가는 묵밥의 식감이 더해지면서 짬뽕 묵밥은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맛으로 꽤 인기가 좋습니다. 처음 오셨나요? 아니요, 뭐 처음 안 오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옵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이요? 단골이신 거예요? 그렇죠, 거의 뭐 갔다 오가야죠. 뭐 프랭카드도 붙어 있고 대상 음식 경연대 나와서 대상 탔다고 그러더라고요. 지역의 맛 고수들이 실력을 겨뤘던 향토 음식 경연대회에서 당당하게 대상을 수상한 이정동 사장. 향토적인 재료인 묵을 활용해 평범한 음식이 아닌 새로운 맛을 재탄생시켰다는 점에서 큰 점수를 받았죠. 가업을 이어갈 후손에게 이 자리에서 한 말씀을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기회가 된다면 물려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어쨌든 저희가 충청북도에서 향토 음식, 전통 음식은 그 묵밥이 이제 유명한데 아직 그 묵밥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충주시 대표로 나가서 거기서 대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손님들도 많이 좋아하시고 저 역시 또 기분이 좋습니다. 아니
그 방송 보고 오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 방송 보고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기존의 그 고객님들께서도 또 축하한다고 또 더 많이 찾아주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자주 해주시던 음식, 그 추억의 맛을 살리고 싶었던 이정동 사장. 사시사철 먹을 수 있는 묵밥은 물론이고 젊은 세대에게 묵밥의 매력을 전하기 위해 짬뽕 묵밥까지 개발했습니다. 묵밥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정동 사장의 진심이 닿았을까요? 남녀노소 불문 최고 인기 메뉴가 됐답니다. 국물도 담백하고 또 그리고 묵이 참 맛있었던 것 같아요. 전국에 이런 집이 없어요. 충주만 있는 음식이라. 국물이면 국물, 묵이면 묵. 목 넘김이 좋은 묵밥은 금세 바닥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묵을 추가하면 되는데요. 이게 다 공짜라고 하네요. 무료로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어쨌든 손님들이 이제 식대를 주고 식사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오신 손님들 배불리 드시고 가시라고 저희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묵밥의 진심인 남자 이정동 사장. 손님들이 부족함 없이 묵밥의 진미를 느끼고 가길 바라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양이 좀 적은 것 같아서 묵을 더 시켜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떠세요, 기분이? 좋죠. 누나, 저 접시. 누나 계산 좀 해주세요. 이게 말로만 듣던 가족 같은 분위기인가요? 꽤 친근해 보이는데요. 사장님이 누나라고 하시던데 네.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관계 친누나죠. 큰 누나야. 아, 친누나세요? 네. 열정이 있어요, 일단. 그래서 요리들 만들 때 새로운 거에 이렇게 굉장히 접목시키려는 노력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좀 사업을 어떻게 키워볼까 하는 그런 열정도 있고요. 열심히 하고 있죠. 묵의 효능을 인정받아 충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당뇨 특화 메뉴로 선정하기도 한 묵밥인데요. 깔끔하게 한 끼 포장도 가능하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마음가짐이 아닐까 생각해요. 뭐 식재료도 중요하고 일반 음식점들은 뭐 식재료 받아서 그거를 손질해서 판매를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받아서 또 메뉴 개발도 하고 알지 못하는 분들한테 또 알게끔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 마음이 어쨌든 뭐 초심을 잃으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현재는 저는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토 음식인 묵을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을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지 아직도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진짜 묵밥밖에 모르는 남자네요. 전국에 다녀봐도 크게 묵밥집이라는 간판을 볼 수가 없는데 지금 현재는 저 같은 경우는 뭐 프랜차이즈가 됐든 아니면 제 매장이 됐든 뭐 많은 분들이 찾아줄 수 있는 매장을 만드는 게 저희 이제 가장 큰 목표고 뭐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묵밥에 대한 뚝심, 한 길만 걸어가고 있는 그의 묵밥 인생을 응원하게 되는 건 손님을 대하는 진심 어린 마음과 하루도 소홀히 하지 않는 연구하는 자세 때문일 겁니다. 묵밥으로 소통하는 이정동 사장의 묵밥 사랑은 앞으로도 쭉 이어집니다. 추워. 아니 이렇게 추운데 뭔가 입맛이 이렇게 싹 당기는 뭐 없을까요? 아, 맞다. 귤. 귤도 좋지만 레몬은 어떨까요? 아니 이거 수입 농산물이잖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거 아산에서 농사짓는 레몬이에요. 아니 아산에서 레몬이요? 지중해도 아니고 제주도도 아닌 아산에서 레몬이 자라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상큼한 향기로 물들이는 아산 레몬 맛보러 함께 가보시죠. 계절은 겨울로 들어섰지만 벌써 봄인 듯 화사한 빛으로 물든 농장이 있습니다. 춥다. 와 이게 다 뭐야?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와 이거 다 귤이네요. 귤? 귤 아니에요. 레몬이에요. 에? 네. 이게 진짜 레몬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레몬이고요. 이거보다 더 이쁜 레몬이 있습니다. 어디? 저 안으로 한번 가보시죠. 농부님을 따라 이동한 곳은 크고 탐스러운 레몬이 자라고 있는데요. 이곳의 레몬은 리스본이라는 이름의 유럽 품종. 무농약 친환경 농법으로 키우는데도 이렇게 튼실하고 윤기가 자르르 흐릅니다. 12월부터 2월까지가 수확철이라 레몬을 따는 손길도 분주합니다.
봐도 신기한 게 아니 여기가 아산이잖아요. 네. 제주도도 아니고 또 지중해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아산에서 레몬이 자라요? 제가 2013년도에 그 묘목 9그루 가지고 나와서 시험 재배를 먼저 이제 천안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천안에서 몇 년을 해보고 월동만 조금 하면 가능하겠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지하수를 이용해서 수막 재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레몬은 온화한 기후에 맞는 작물이어서 겨울철 난방이 필수 조건인데요. 부부는 지하수로 난방하는 수막 재배로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농사는 잘 모르지만요. 이 잎을 이렇게 만져보고 또 이렇게 턱턱 쳐보기만 해도 진짜 건강해 보여요. 농사 진짜 잘 지으시네요. 제가 제일에서 감귤 농사도 좀 했었고 그 뭐 다른 식물들도 좀 알고 있고 해서 아산 지역 토질도 그렇고 기후도 그렇고 오히려 춥고 덥고 이렇게 돼서 이 품질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국내에서 유통되는 레몬은 90% 이상이 수입산으로 주로 미국과 칠레에서 들여오고 있는데요. 김하영 대표는 다른 농가에도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있습니다. 아산에서 레몬이 자란다는 게 전 아직도 너무 신기합니다. 네, 저도 아산에서 이렇게 레몬이 재배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내륙에서는 아직 재배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걱정을 많이 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 수확량도 적당히 나오고요. 좀 생육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저도 수확을 거들어 봤습니다. 레몬 꼭지를 뗄 때마다 상큼한 향기에 저절로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직접 길러낸 농부의 마음은 얼마나 뿌듯할까요? 레몬을 다 따볼 줄 아셨어요? 생각도 못했죠. 그것도 저 진짜 아산에서 레몬을 딸 줄은 저 생각도 못했어요. 정말로. 높은 일교차를 견뎌내며 껍질은 더욱 단단해지고 과육은 탱글탱글한 아산 레몬. 수입산과 비교 불가의 품질을 자랑합니다. 너무 예쁘게 생겼다. 아산 레몬을 한 번 맛본 고객은 그 맛에 반해 계속 구매를 하기 때문에 이곳의 레몬은 모두 직거래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사장님. 왜요? 근데 이렇게 뭐 레몬을 따고 있긴 한데 네. 이거 뭐 맛도 못 보고 힘들기만 해요. 레몬 몇 개나 따고 지금 힘들다고 하셔요? 아니 그래도 한 30개 땄는데 레몬 맛 한 번 또 보여주고 다시 또 30개 따야죠. 자요. 아니 사장님 지금 저 놀리시는 거예요? 아니 레몬을 줘야지 이거 이파리를 주시면 어떡해요. 한번 향을 한번 맡아보세요. 와 레몬 향수 같아요. 네. 레몬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좋아. 이따가 진짜 일을 잘하시면 내가 레몬 꽃을 따서 레몬 꽃차를 한번 내가 아주 향기롭게 한번 드려볼게요. 레몬 차도 아니고 레몬 꽃차요. 네. 열심히 할게요. 가시죠. 네. 레몬 꽃차를 생각하니까 더욱 힘이 나기 시작했는데요. 레몬도 예쁜데 레몬 꽃은 얼마나 예쁠까요? 짜잔! 드디어 만났습니다. 정말 예쁘죠? 뭐야? 껌. 아카시아 꽃향이 나요. 너무 신기하다. 레몬 꽃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기만 하면 레몬 꽃차가 완성됩니다. 와, 아까 그 꽃 자체로 맡았을 때보다 더 진한 것 같아요, 향이. 다르죠. 근데 이거 그냥 사람들한테 한번 맡아봐야 하고 주면은 레몬 꽃인 줄 상상도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상상도 못해요. 와, 향 진짜 너무 좋다. 와. 맡았을 때 향이랑 맛이랑 완전 달라요. 향은 되게 달달한데 맛은 담백하고 또 약간의 새콤한 맛도 좀 살짝 느껴지는 것 같고 맛있다. 일단 레몬 꽃이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서는 레몬 꽃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쵸. 네, 구하기도 힘들고. 직접 나무를 키우지 않는 한 만날 수가 없어서 횡재하신 거예요. 좀처럼 접해보기 어려운 레몬 꽃차. 색다른 맛과 향기에 마음까지 빼앗겨버렸습니다. 와, 드디어 이제 제가 레몬 맛을 볼 시간입니다. 와, 너무 기대가 되는데 아니 이거 제가 딴 레몬 맞죠? 네, 맞아요. 근데 솔직히 좀 겁나요.
아니 레몬 생각만 해도 진짜 시청자 여러분 지금 막 입에 침이 막 고이지 않아요? 예. 그렇게 송당송당 잘라주세요. 과연 제가 수확한 레몬 맛은 어떤 맛일까요? 아니 이거 약간 그 버라이어티에서 벌칙으로 꼭 이렇게 레몬 먹게 하잖아요. 네. 저 열심히 일하고 나서 지금 벌칙 받는 느낌이에요, 선생님. 아니에요. 보상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요? 네. 어우. 아, 잠깐만. 와. 아니 근데 어떠세요? 신맛도 신맛이긴 한데요. 근데 진짜 대박인 거는 우리 왜 보통 먹는 수입산 레몬은 살짝 흐물흐물해가지고 과육을 제대로 느끼기가 좀 힘들거든요. 네, 맞아요. 와 근데 진짜 신선도가 남다른 게 과육이 톡톡 터져요. 점심 때 식사하시고 네. 양치질 안 하셨지요? 네네네. 이거 드시면은 냄새가 안 납니다. 아 정말요? 네. 아 이게 살균 소독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 예, 한번 드셔보세요. 지금 계속 먹었는데 또 예. 계속 드시라고. 예, 한 번만 더 드셔보세요. 좀 입냄새 나나요? 레몬하면 레몬청을 빼놓을 수 없죠. 이번엔 레몬청 만들기에 도전합니다. 청 만들 때 중요한 게 설탕의 비율이잖아요. 네. 이 레몬하고 설탕 비율은 어떻게 하면 돼요? 보통 일반인들은 레몬하고 설탕을 1대1로 넣거든요. 근데 저희는 1대1로 안 넣고 한 80%만 넣습니다. 레몬 자체에도 단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설탕을 그렇게 많이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설탕을 이렇게 비율을 이런 식으로 해서 넣어도 맛있습니다. 아, 얇게 썬 레몬 사이사이 설탕이 녹을 때까지 골고루 잘 저어줍니다. 이렇게 넣으시면 그런 다음 소독해서 잘 말려놓은 병에 차곡차곡 넣어줍니다. 지금 벌써 입안에 침이 고여요. 요즘에 같은 경우에는 실온에 두셔도 되고요. 네. 냉장 보관하셔도 돼요. 근데 오픈하고 나서는 개봉하고 나서는 반드시 냉장 보관하셔야 됩니다. 비타민이 듬뿍 들어있어 온 가족 피로 회복제로 그만인 레몬청. 시간에 따라 맛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레몬청을 담가가지고 일주일이나 열흘이나 뭐 이렇게 되면은 쓴맛이 사람들이 강하다 그러거든요. 예. 근데 그 쓴맛은 그 기간이 조금 더 지나면은 없어집니다. 드디어 아산 레몬으로 만들 레몬청을 차로 맛볼 텐데요. 추운 날씨에 보기만 해도 몸과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입니다. 내가 만든 거니까 더 맛있지요? 제가 만들어서도 참 맛있지만 레몬이 맛있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아니 이게 신맛이 뭐 자극적으로 신맛이거나 아니 뭐 단맛이 자극적으로 단맛이 아니라 적당히 상콤달콤한 게 제 입맛에 너무 딱인데요? 자연의 맛인가요? 약간 그런 맛인 것 같아요. 예. 많이 드세요. 풍부한 과즙의 진한 향기로 맛의 신세계를 열어주는 아산 레몬. 신선도 또한 뛰어나 어떤 음식에 더해져도 맛과 향을 살려줍니다. 오늘 이렇게 아산에 와서 향긋한 레몬을 직접 수확도 하고 맛도 보는 너무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요. 여러분, 저는 앞으로 레몬하면 아산 레몬만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우리 땅에서 자라는 우리 농산물 아산 레몬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우리 땅에서 우리 햇살과 바람, 우리 농민들의 손으로 정성껏 키워진 레몬은 그 자체로 황금빛 보물입니다. 추운 겨울 몸 안에 산뜻한 기운을 불어넣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아산 레몬을 가까이 해보세요. 캠퍼스 라이프의 꽃, 대학 생활에 활력을 더하는 동아리 활동. 많고 많은 동아리들 중 이런 동아리 들어보셨나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차량이기에 정말 탈 때마다 뿌듯함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드론을 날리면서 보이는 영상을 보면 저희가 직접 하늘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즐거움은 기본. 그 속에서 새로운 꿈을 만들어가는 특별한 동아리 활동.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전기차 시대. 직접 전기차를 만드는 학생들이 있다는 소식에 이곳을 찾아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영남대 전기차 동아리 마이브입니다. 와! 전기차에 대한 열정으로 뭉친 영남대학교 전기차 동아리 마이브. 직접 제작한 전기차와 함께 전국 각지의 경연대회에 참가. 매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저희 마이브는 마이 일렉트로닉 비이클의 약자이고 기계공학도로 구성된 총 19명의 인원으로 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전기 자작차를 제작하며 2개의 대회를 나가고 있고 전국에서 늘 1등을 하는 성적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설계부터 조립까지 모든 과정에서 활약한 학생들. 그리고 이들의 손에서 탄생한 자작 전기차. 복잡한 부품들이 정밀하게 구동해야 하는 자동차를 대학생들이 만들었다는 게 신기한데요. 처음에는 저희가 직접 차를 제작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각자 전공을 살려서 설계부터 제작까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고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는 부품이나 이런 게 좀 더 적게 들어갔기 때문에 내연기관차보다는 그래도 좀 더 수월하게 작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이브 팀의 정수가 담긴 자작 전기차. 구석구석 학생들의 손길이 닿아 있는 만큼 정비 역시 능숙하게 이루어집니다. 이거 뒷부분이 더 좁다. 더 좁아서 한 4번만 더 돌리면 될 듯. 제작 기간이 2달 정도 걸렸거든요. 거기서 쇼트가 나기도 하고 아무래도 전기차다 보니까 화재가 날 수도 있어서 안전에 유의하는 것이 좀 힘들었습니다. 지원 같은 경우에는 미리 경험하신 선배님들께서 일단 많이 지원을 해주셨고요. 그래도 저희가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 개인 사비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제작한 차를 보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운전을 위해 야외로 나온 팀원들. 안전을 위해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차량에 탑승합니다. 지금 신나고 너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차량에 저뿐만 아니라 모든 팀원의 노력이 들어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차량이기에 정말 탈 때마다 뿌듯함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바람을 가르며 빠르게 달려나가는 전기차. F1 레이서를 방불케 하는 모습에 저절로 감탄사가 나오는데요. 속도를 줄이는 게 중요한데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경량화 시켰고 그 경량화를 위해서 부품들을 알루미늄으로 가공을 하고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같은 것도 많이 하다 보니까 간섭 같은 게 하나도 없어서 아무리 극한의 환경에서라도 최적의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탈 때 정말 이게 체감 속도가 빠르고 너무 짜릿하고 정말 제가 F1 선수가 된 것 같습니다. 올해 제가 1학년으로 이 동아리에 들어오게 됐는데 동아리에서 직접 자동차 만들고 또 주행하는 모습까지 보면서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졌습니다. 뜨거운 청춘들이 만들어 나가는 마이브만의 자작 전기 자동차. 이들의 발전이 앞으로 더욱 기대되네요. 앞으로 동아리 활동을 통해 쌓은 역량을 바탕으로 자동차 관련 업계로 진출을 해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이번에 대상으로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부족한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하고 싶고 각자 분야의 전문성을 키워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습니다. 마이브! 파이팅! 이번에 찾아간 곳은 경북 구미시의 한 대학교. 이곳에서 만나볼 동아리는 바로 무인기, 드론을 다루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경운대학교 무인기 동아리 그린나래입니다. 첨단 기술의 집약체로 각광받는 무인기를 직접 설계하고 제작하는 이들. 무인기 동아리계에 떠오르는 다크호스 그린나래입니다.
그린나래는 저희 순 우리말로 그린 듯이 아름다운 우리 날개라는 뜻으로 저희가 활동 자체가 무탈하게 잘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기체 제작과 그다음 비행을 중심적으로 해서 무인기 산업 쪽에 있는 대회들을 중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국 주요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하며 새로운 입지를 다지고 있는 그린나래 팀. 최근 부산에서 열린 한 경연대회에서도 당당히 그 실력을 입증했는데요. 정도 상빈이 살짝만 높게. 살짝만 높게. 오케이. 상빈이 빨아다주겠습니다. 저희는 회전입 부분에 참여를 하게 되어 최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드론에 장착된 코일건을 이용하여 종을 타종하고 지상에 숨겨진 숫자를 찾아내어 판별하고 빠른 시간 안에 들어오는 것을 목표로 한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팀이 참여한 이번 대회에서 자작 무인기와 함께 출전. 안정적인 비행 능력과 표적을 인식하는 전 과정을 자동화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희가 6개월 동안 준비를 하면서 기체를 순수 제작하다 보니까 프레임 규격을 맞추는 게 많이 힘들었고 그 무게에 따라 모터의 출력값을 다르게 조정해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큰 상을 받을 줄 몰랐고 너무 기뻤습니다. 시행착오도 많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대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다음 대회에서도 좀 더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남아 무언가를 바쁘게 준비하는 팀원들. 무인기의 부품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나중에 대회에서 직접 쓸 기체의 부품의 각 재원을 적고 있습니다. 사소한 그림이라도 이렇게 재원을 적어놔야지 나중에 설계할 때 바로바로 알 수 있습니다. 무인기를 조립하며 다음 기체의 설계와 개선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팀원들. 그 모습이 사뭇 진지합니다. 이 기체는 내년에 대회 나갈 때 사용할 기체로 연습하고 있는데 이때까지는 작은 기체들을 사용했어서 이번에는 좀 경량화에 신경 쓰면서 시도를 해보려고 큰 기체를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기체다 보니까 되게 관심이 많이 갖고 재밌어 보였는데 그걸 또 실제로 직접 만들고 프로그램 하다 보니까 이 기체가 나는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우다 보니까 훨씬 더 날릴 때 이해도 되고 공부하는 쪽으로 더 이해도 되고 더 재미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무인기. 단발로 이번에 한다는 얘기도 있었으니까 우리가 팀원들은 동아리 활동을 발판 삼아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렇게 카티아 활용해가지고 간단하게 아직 1학년이지만 기체 제작을 하면서 옆에서 보면서 기체 제작에 이제 기초 프로그램에 관심이 생겨서 그쪽으로 조금 더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좀 더 다양한 분야에 접목시킬 수 있는 기체를 만들고 싶고 또 큰 대회가 2개 있는데요. 그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습니다. 뜨거운 열정과 탁월한 기술력으로 전국에 이름을 알리고 있는 우리 지역 동아리들. 앞으로도 계속될 여러분들의 활약을 응원합니다. 전문가라. 어떤 분야를 연구하거나 그 일에 종사하여 그 분야의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란 정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리포팅 전문가, 그리고 전문 MC, 전문 DJ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말 많고 많은 디저트 중에서 오늘 만나볼 분들은요, 한 우물만 파는 베이킹 전문가를 만나볼까 합니다. 베이킹 전문가가 만드는 빵 얼마나 맛있게요. 여러분 오늘 기대해 주세요. 많고 많은 디저트의 홍수 속에서 단 하나의 장르에만 집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최고의 맛을 향해 달려가다 보면 특별한 무언가를 발견하겠죠. 우리의 미각을 행복하게 자극하고 삶의 소소한 행복을 전해주는 맛. 그 맛을 찾아서 여러분께 배달해드립니다. 아침부터 표정이 예사롭지 않은 우리의 리포터. 여긴가?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아침 촬영을 나오느라고 식사를 못했더니만 오는 길에 너무 배가 고프더라고요. 아침은 여기서 드시면 됩니다. 여기서요? 네. 아웅처럼 식당 촬영 온 게 아니라 디저트 가게 촬영 왔는데? 아침 대용으로 드시는 게 저희 베이글입니다. 아, 베이글! 그렇습니다. 든든한 한 끼를 책임지는 베이글. 이곳에서 선보이는 9가지의 베이글은 베이글 마니아 이주리 씨가 직접 개발한 건데요. 다양한 재료를 조합해보고 최적의 맛을 찾아가는 과정이 즐겁다는 주리 씨는 매일 새벽 4시부터 베이글을 만듭니다. 사장님, 제가 아무래도 디저트를 잘 모른다고 속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거 도넛인데 베이글이라고 저한테 거짓말 하신 거 아니에요? 도넛이란요. 베이글이잖아요. 아, 이게 베이글이에요? 네. 베이글이랑 도넛이랑 차이가 뭐예요? 도넛은 따로 튀기지만 네. 이거는 따로 데쳐서 굽는 베이글입니다. 아, 베이글은 굽는 방식이구나. 네. 다른 빵들이랑 다르게 쫄깃함을 조금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물에 데치는 과정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지금 베이글 종류가 정말 많은데 사실 좀 신경 쓰는 부분 있을 거라 생각인데 어떤 거 신경 많이 쓰세요? 유기농 밀가루와 유기농 사탕수수로 사용을 해서 소화가 잘 되고 더부룩하지 않고 좀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베이글을 만듭니다. 베이킹의 흔한 재료인 달걀과 우유, 버터를 넣지 않는 게 베이글의 특징입니다. 밀가루와 이스트, 소금과 설탕까지 단순한 재료만 사용하기 때문에 지방 함량과 칼로리가 비교적 낮은데요. 덕분에 아침 식사용으로 선호하는 빵이 되었죠. 노릇노릇 맛있게 구워진 전문가의 맛, 이제 음미해볼 시간인가요? 어떻게 먹는 거예요? 먹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냥 이제 자꾸 이렇게 뜯어서 쫄깃한 맛에 드시는 분들도 빵이니까. 계시고요. 네. 네. 이제 여기에 크림치즈를 좀 더하셔가지고 네. 오, 고독하다. 이렇게 발라서 그래서 이 상태에서 크림치즈 바르시고 이렇게도 많이 드세요. 야, 이거 안에 쪽파하고 베이컨 들어있어요. 고소하고 담백하고 너무 좋아. 갈릭도 안 먹어볼 수 없잖아. 이게 사이사이에 마늘이 좀 많이 덩어리채로 많이 있다 보니까 마늘 씹히는 맛에 많이 드세요. 야, 이거 물건이네. 달지 않고 담백한 맛 덕분일까요? 먹고 또 먹어도 끝도 없이 들어가는 베이글의 마법. 빠져나오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베이글이라는 게 상당히 담백한 맛과 고소한 맛이 공존하고 있고 어떤 재료를 쓰냐에 따라서 베이글 자체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이 또 베이글의 매력이 아닌가. 또 다른 전문가의 맛을 탐구해 볼까요? 여긴 또 뭐야? 와, 종류 엄청 많네. 눈이 휘둥그레지도록 다양한 빵들이 반겨주는 이곳은 바로 스콘 전문점입니다. 스콘은 영국인들이 홍차와 같이 즐겨 먹는 빵으로 유명한데요. 스콘이란 이름도 스코틀랜드 왕들이 대관식을 하던 장소에서 유래됐답니다. 우리가 알던 스콘과 달리 비주얼이 화려하고 다양한 걸 보니까 여기 전문점 맞네요. 그건 어떤 디저트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스콘은 네. 맛있는 쿠키 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겉은 쿠키처럼 바삭하고 안은 촉촉한 빵인 디저트입니다. 한우물을 파면서 스콘만을 이렇게 쭉 빠지면서 함께 개발하신 이유가 있다면? 스콘이란 분야가 네. 사실 그 재료에 따라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성이 무궁무진해서 네, 누구나 좋아하는 스콘인데 앞으로도 더 발전할 것 같아서 네,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야, 네. 스콘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 사장님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 좀 신경 많이 쓰세요? 일단 버터 자체가 맛있어야 스콘이 맛있어져요. 그래서 저희는 프랑스 발효버터 여러 종류와 프레쉬 버터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물성 생크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글동글 귀여운 반죽이 맛있는 스콘으로 탄생하기까지 전문가의 손길을 여러 차례 거쳐야겠죠. 장승주 대표는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재료의 배합 비율에 따라서 달라지는 스콘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곳에서 만드는 스콘의 종류만 무려 14가지나 되는데요. 다채로운 스콘의 맛에 빠져들어 볼까요? 일단은 저희가 기본 스콘부터 한번 먹어볼까요? 네. 기본 스콘부터 한번 네. 제가. 자, 이게 그래가지고 플레인 스콘부터 시작해보는 스콘 맛 탐구. 과연 성공적일까요? 스콘은 이 그 팍팍함 안에서 오는 네. 입안에 가득 찬 느낌. 아, 네. 이게 또 매력이지 않겠습니까? 네. 와, 근데 다른 스콘들도 지금 이게 군고구마거든요. 안에가 진짜 안에를 와 이거네. 아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네. 요거 지금 안에 고구마가 들어가니까 네. 되게 함께 어우러지면서 부드러움이 네. 극대화되고 그리고 진짜 겨울에 군고구마를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로. 세상에 스콘에서 군고구마가 느껴지다니 역시 남다르네요. 스콘의 영원한 짝꿍 딸기잼을 듬뿍 얹어 먹어보기도 하고 달콤한 이불을 덮은 대형 스콘까지 맛을 보면 이보다 행복할 순 없는 스콘 맛 탐구 생활 성공입니다. 야 이거 내가 아는 디저트가 아니야. 이거 스콘이 입에 탁 달려. 디저트를 맛보러 온 건데 디저트를 먹었는데 배가 와 이거 거의 식사인데요. 예, 든든합니다. 베이글과 그리고 스콘 진짜 너무너무 맛있으니까 여러분도 꼭 오셔서 이 전문가들의 손길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세상 다 얻은 것 같아. 행복하구만. 정성과 사랑을 듬뿍 불어넣어 만드는 만큼 그 맛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요. 단 하나의 디저트에서 다채로운 맛으로 확장해 나가는 전문가들의 내공 덕분에 미각의 즐거움은 더없이 커져만 갑니다. 일상에서 얻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디저트를 통해서 꼭 느껴보세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제 뒤에 넓은 동해바다 보이시나요? 우리 동해 지역 청소년들의 꿈도요, 이렇게 넓게 바다처럼 퍼져나갈 수 있게 특별한 캠프가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다채로운 꿈만큼 직업도 다양해진 요즘 뭘 해야 할까, 어떤 게 좋을까 고민만 자꾸 늘어나죠. 그런 학생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더 이상의 고민은 그만. 미래를 위한 길라잡이 진로 탐색 현장으로 지금 바로 떠나볼까요? 수업에 앞서 아이들의 친목 도모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이라는 게 믿을 수 없을 만큼 오랫동안 인연을 쌓은 것처럼 친구가 됐는데요. 친구도 만들고 진로 체험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수업.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걸까요? 이런 진로 캠프는 어떤 취지로 기획을 하시게 되셨나요? 혹여라도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지리적인 문제로 해서 본인의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할지 모르는데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고자 좀 더 많은 기회와 콘텐츠를 제공해서 우리나라의 동량으로 클 수 있도록 성장했으면 하고 이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참여한 학생은 총 45명, 강의실이 꽉 찼습니다. 제가 일단 듣기로는 이런 진로를 체험하는 형식의 캠프가 동해 지역에선 최초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자기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리고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고 진로의 방향성을 잡아가는 것이 이 캠프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업도 적성도 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귀중한 걸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네, 아이들이 사실 진로의 목표를 정해서 도전할 때 쉬운 일은 아니죠. 가장 중요한 건 계속 도전하려는 마음이죠. 실패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게 가장 핵심인데 실수나 실패는
잃어버리는 것, 이들 실자가 아니라 열매 실자, 이게 쌓여야 열매가 된다는 생각을 경험할 수 있다면 아마 아이들한테 소중한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드림봇 만들기 어떤 수업일까요? 출발점을 확인하고 목적지를 정하고 준비물을 갖추고 단계 지도를 그리고 한 발자국 실천하기. 드림봇 프로그램은 그 5가지를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야무지게 자르고 붙이고 2시간의 시간이 짧게 느껴질 만큼 집중해서 수업을 들었는데요. 아이들은 작품을 만들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유망 직업으로는 동물 다이어트 트레이너랑 음식물 쓰레기 재창작자. 나중에 제가 원하는 직업이 없어지더라도 조금 더 원하는 방향이나 좀 더 신기한 방향으로 진로를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로를 고민해봤다면 이번에는 직접 직업을 체험해볼 차례입니다. 그런데 화면을 가득 채운 이 캐릭터들은 뭐죠? 아니 무슨 강의실에 학생들은 한 명도 없고요. 이런 게임 화면 같은 거 볼 수 있는데 지금 이게 무슨 일이죠? 다들 어디 갔죠? 선생님 이게 무슨 일이죠? 네, 이게 지금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수업을 많이 했었는데요. 새로운 신 공간, 그 가상 공간에서 아이들이 수업할 수 있는 메타버스 공간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면요 지금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은 어떤 수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오늘 수업은 그 방송국에서 할 수 있는 수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터 수업과 라디오 DJ. 지금 저한테 카메라를 찍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메타버스 공간에서 카메라 이렇게 조정하는 법도 같이 실습할 예정입니다. 아니 선생님 그러면 저도 리포터, 저도 방송인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저도 요 메타버스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 오셔서 저희들과 함께 이 공간을 누려봤으면 좋겠는데요. 따라오실 건가요? 네, 지금 바로 해볼까요? 출발! 이번 시간은 메타버스 수업입니다. 요즘 가장 인기 있는 분야 중 하나죠. 허가표 따라서 방송국 가는 길로 들어가셔서 MBC 광흥영동 방송국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도 그러면 이 메타버스의 세계로 접속 한번 해볼까요? 오. 여기 진짜 조명도 있고요. 카메라도 있고. 와. 메타버스 세계 안에서는 무엇이든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여러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가 되셨을까요? 와, 이렇게 가상현실 세계로 객실 안에서, 호텔 객실 안에서 이렇게 편하게 수업을 할 수가 있네요. 이래봬도 수업하는 중이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방송국 체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직군을 실제로 좀 체험해 볼 수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친구는 어떤 체험을 해봤나요? 저는 카메라맨 체험을 해봤습니다. 카메라맨이 되어서 방송을 하는 아나운서를 찍기도 하고 다른 지역에 가갖고 촬영을 하기도 하면서 그게 실제로는 할 수 없는 건데 메타버스에서 해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메타버스를 통해서 한번 카메라 감독 체험도 해봤는데 어떻게 실제 진로를 정할 때도 한번 카메라 감독도 고려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나요? 그 전까지는 카메라 감독에 대한 생각은 없었는데 메타버스를 통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찍고 또 촬영도 하고 이런 걸 해보니까 카메라 감독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어떤 수업일까요? 멘토님들과 함께 배우는 교육과 독서를 시작합니다. 아무리 수업을 열심히 들었다지만 진로 선택은 여전히 어렵기만 한데요. 그래서 먼저 진로를 정한 대학생 멘토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공은 대학에서는 전공을 꼭 한 가지만 고르지 않았나요? 사실 이 멘토링 프로그램이 대학생과 중학생이 만나는 것 자체에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이 만나는 것보다도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 나이가 가까운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좀 가까운 사람들을 보면서 학생들이 좀 더 내 꿈을 확실히 찾아가고 또 고등학교 생활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멘토들에게 궁금한 것도 묻고 조언도 듣고 뜻깊은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엔 확신이 없었는데 그냥 재미로 공학을 신청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잘 맞는 것 같아요. 전에는 좀 갈피를 못 잡고 좀 어디를 갈까 좀 고민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진로 캠프 오고 나서 확실하게 하나로 딱 정해진 것 같아요. 찬바람이 싱싱 부는 날씨에도 꿈을 찾는 우리 학생들의 열정만큼은 정말 뜨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꿈을 더 넓게 높이 펼칠 수 있도록 저도 응원할게요. 화이팅! 우리 학생들 앞날에 꽃길만 가득하길 바랍니다.